안녕하세요. 하루 세 문제로 시험 앞에 당당하자. 오늘은 1차 부등식 6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학습할 내용은 1차 부등식의 활용 2편으로 우리가 하겠습니다. 유리한 방법, 원가 계산, 속력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제 1번입니다. 자, 예제 1번에 보면 집 근처의 문구점에서 한 권에 1,000원 하는 공책을 할인 매장에서는 한 권에 700원에 판매한다. 권당 300원 지금 싸게 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할인 매장까지 다녀오는데 1,600원의 교통비가 든다고 할 때 공책을 최소한 몇 권 이상 사야 할인 매장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몇 권 이상 사야 되느냐라는 데서 우리가 이걸 X라고 미지수를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식을 한번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집 앞에 문구점에 간다라고 한다면 한 권에 1,000원 하기 때문에 X권을 산다면 얼마가 됩니까? 1,000 곱하기 X. 그러니까 1,000X의 돈이 듭니다. 그렇죠? 근데 내가 할인 매장에 간다면 그럼 돈이 얼마가 드느냐? 한 권에 700원 하기 때문에 700X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에 교통비가 얼마 드느냐? 1,600원이 더 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할인 매장이 더 유리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할인 매장이 더 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값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할인 매장이 작아야 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할인 매장이 작아야만 유리한 거잖아요. 돈은.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부등식을 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X끼리 이렇게 한번 몰아보겠습니다. 그러면은 1000X 마이너스 700X 그 다음에 1600. 자, 그럼 300X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X는 300으로 나눠주면 300분의 1600. 자,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0 2개 약분시켜주고 그럼 이 값은 얼마 됩니까? 3, 5, 15니까 뭡니까? 5 더하기 3분의 1에 해당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 5와 5 더하기 3분의 1보다 X가 더 커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공책이라는 거는 정수로 나타납니다. 그렇죠? 5건, 6건, 7건 이렇게 정수로 나타나지 5.2건 뭐 이렇게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답으로 유리하다라고 하려고 하니까 몇 건이라고 합니까? 6건부터 유리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답은 6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줘야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원가, 정가 관련 활용 문제입니다. 학생들이 참 어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내용인데 이게 고등학교 수능 문제에도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차피 지금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거지만 또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도 실제로는 해왔었습니다. 어려운 문제 풀 때에는. 근데 이 내용이 고등학교 수능 문제에도 나타나니까 여러분들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자, 먼저 원가가 X원인 물건에 A%의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했을 때 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식 세우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X에다가 1 플러스 100분의 A라는 값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냐면 이런 겁니다. 원가가 원래 X원이었었는데 이 X원에다가 물건에 A%의 이익을 붙였다는 겁니다. 이 A%라는 거는 뭐냐면 X원의 A%니까 X 곱하기 100분의 A 이렇게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분배 법칙으로 X로 묶어낸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묶어내니까 1 플러스 100분의 A. 자, 이렇게 해서 나온 값입니다. 이게.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원가가 A원인 물건에 A%의 이익을 붙여 정가를 정했다라고 하면 식을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매번 나올 때마다 이렇게 우리가 방금 유도해 줬는 설명처럼 이렇게 우리가 풀고 있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스스로가 자꾸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A% 이익을 붙였다라고 하면은 원래 있던 원가에다가 1 플러스 100분의 A를 곱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5,000원을 하는 어떤 물건이 있었는데 이 물건을 15% 가격을 만약에 인상했다라고 한다면
그럼 어떻게 가격을 설정하느냐 라고 한다면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5,000원 곱하기 1 플러스 15는 100분의 15 이렇게 곱하면서 식을 바로 이렇게 세워주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이번에는 정가의 X원인 물건을 A% 할인하여 할인가를 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게 X 곱하기 1 마이너스 100분의 A% 할인했다라고 하니까 빼기 되어져서 1 마이너스 100분의 A 이렇게 우리가 곱한다라는 이야기인데 이 식은 어떻게 나온 거냐? 이런 겁니다. 원래 정가가 X원인 이 상태에서 A% 할인했다라는 거니까 깎아준 거니까 빼는 겁니다. 뭐에? X의 A%니까 100분의 A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 분배 법칙으로 X로 묶어낸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1 마이너스 100분의 A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올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풀고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바로 기억을 하시라는 겁니다. X 곱하기 1 마이너스 100분의 A 이렇게.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4,000원 하는 물건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20% 만약에 할인을 했다. 깎아줬다. 그랬을 때 가격이 얼마냐라고 한다면 400 곱하기 4,000 곱하기 1 마이너스 할인했으니까 마이너스 100분의 20을 이렇게 곱하면서 바로 식을 세우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바로 식으로 세울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이런 유도식의 관계식을 가지고 자꾸 식을 세우려고 하다 보면 굉장히 문제가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세울 수 있도록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뒤로 넘어와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2번. 원가가 8,000원인 물건을 정가의 20%를 할인하여 팔아서 원가의 10% 이상의 이익을 얻고자 한다. 그럼 정가를 얼마로 하면 좋겠느냐? 자, 그럼 여기서 정가를 얼마로 하면 좋냐? 이걸 우리가 정가를 A라고 한번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봅시다. 정가의 20%를 할인해서 판다 그랬습니다. 그럼 식을 어떻게 세운다고요? A 곱하기 20% 할인한다 했으니까 1 마이너스 100분의 20을 뺏는 걸 이렇게 바로 곱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이게 할인가가 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원가가 8,000원인데 원가의 10% 이상의 이익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원가의 10% 하니까 8,000원 곱하기 1 플러스 이익이니까 100분의 10을 곱하는 식으로 이렇게 바로 세우라 이 말입니다. 이해했습니까? 무슨 말인지? 요거 이상의 이익을 얻으려고 하니까 이거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렇게 되겠죠. 식은. 됐습니까? 자, 그럼 우리가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A 곱하기 1 마이너스 100분의 이거 약분하면은 10분의 2 약분하면 5분의 1입니다. 그렇죠? 자, 5분의 1을 빼면 얼마 됩니까? 5분의 4가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8,000원에 곱하기 100분의 10 이거 역시 약분하면 뭡니까? 10분의 1입니다. 그래서 통분해서 계산하면 10분의 11이 나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그럼 5분의 4A 자, 이 값은 이거 0 약분하고 나니까 얼마 나옵니까? 8,800원이 되어집니다. 맞습니까? 자, 그럼 이번에는 A로 만들어준다라고 한다면 5분의 4를 양변에 나눠준다. 다시 말해서 역수를 양변에 곱해준다라고 생각하면 8,800원 곱하기 4분의 5가 되겠네. 그렇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4를 약분시켜주면은 얼마 나옵니까? 2,200원이 됩니다. 자, 2,200원 곱하기 5를 하니까 우리가 A를 원하면 이건 11,000원이 되어집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정가를 얼마 이상으로 해야 되느냐? 11,000원 이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답은 바로 11,000원이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예제 3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역에서 기차를 기다리는데 기차가 출발하기까지 2시간의 여유가 있어서 서점에 가서 책을 사오려고 한다. 자, 2시간의 여유가 있습니다. 자, 그럼 책을 사는데 30분이 걸리고 시속 2km로 걸어서 이동한다고 할 때 여기에서 최대 몇 킬로까지 떨어진 거리, 그 거리의 서점까지 갔다 올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내용을 하기 전에 먼저
공식 하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속력은 뭡니까?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입니다. 맞습니까? 자, 기본 공식은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입니다. 혹시나 기억 못 하시는 분은 지금 다시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2시간의 여유가 있어서 2시간 동안 갔다 오니까 우리가 시간을 기준으로 문제를 풀 겁니다. 이 문제는. 그러다 보면 이걸 공식을 시간 기준으로 쓰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은 위에 첫 번째 주어진 식에다 양변의 시간 곱하고 속력으로 나눠줬다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식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서점까지 거리가 얼마냐면 Xkm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거리를 Xkm다. 이렇게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왔다 갔다 얼마 되느냐? 시속 2km로 왔다 갔다 지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서점에서 책을 사는데 얼마? 30분이 지금 현재 소요가 되어지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럼 식을 세웠을 때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갈 때 걸리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2분의 x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물건을 30분 동안 삽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우리는 시속, 시간당 속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30분을 시간으로 고쳐야 됩니다. 그렇죠? 30분은 시간으로 고치면 60분의 30시간, 약분하니까 2분의 1시간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오는데 걸리는 시간 역시 속력분의 거리니까 역시 2분의 x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게 2시간을 넘지 않아야 됩니다. 2시간하고 딱 맞아도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랬을 때에 이거 계산해 주면 어떻게 되느냐? 자, 2분의 x가 계산되어지면 x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2분의 1 이항에서 넘기면 2-2분의 1. 자, 그럼 x의 값은 얼마 나옵니까? 2분의 3이 됩니다. 곧 다시 말해서 뭐가 됩니까? 1.5가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최대한 얼마? 1.5km까지 갔다 올 수 있다. 물론 뭐 1500m 하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어지는 확인 학습을 통해서 지금까지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